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강사 심찬우입니다. 자, 우리가 올해 커리큘럼의 마지막 강의, 우리가 만날 수능 드디어 들어갑니다. 설마 난생 처음 심찬우를 보고 이 강의를 수강하려는 분들은 안 계시죠? 이 강좌는 신규생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기존의 수업을 착실히 들어온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심화엔제 강좌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듯 독서가 아니라 오직 문학만 다루는 강좌예요. 물론 4주차 수업 때 독서가 한 지문 있긴 합니다만 문학을 위해서 하는 독서 지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학만 한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선 강좌들에서 이미 문학보다는 독서 비중을 훨씬 더 많이 수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글읽기에 대한 흥미도 많이 올라오셨고, 또 제가 수능 독서에 있어서의 명확한 방향성도 모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독서에 대해서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주체적이고 자립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현장 수강생들, 일단 뭐 온라인 수강생은 제가 자세한 성적을 몰라서 현장 수강생들의 이제 상위권 비중을 고려했을 때 마지막에는 이제 문학만 하는 것이 맞다. 이게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거든요. 실제로 독서를 물론 이제 제가 방향성을 또 다시 이제 독서 지문하면서 잡아드리면 좋겠지만 이미 뭐 기존 강좌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라리 독서 쪽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앞선 강좌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다. 굳이 새로운 강의를 또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만날 수능에서는 이번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보여준, 물론 9월 모의평가가 조금 이제 평이하게 나와서 김이 빠지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6월, 9월에서 보여주고 있는 문학의 깊이, 방향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관련되어 있는 지문들을 좀 긁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평가원 이외에 다른 좀 고난도 기출들도 포함해서 이제 1등급에서 100점을 노리려고 하는, 특히나 문학에서 좀 누수가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최적의 그런 분들을 위한 최적의 강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들어가죠. 온라인 개강은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뭐 수요일에 업로드 해드린다고 공지를 했음에도 사실 월요일 날 이틀 전에 항상 업로드를 착실히 해드렸죠. 저희 편집자께서 정말 주말을 반납하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밤샘 작업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것보단 조금 빨리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5주 과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 종강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 업로드 온라인에 업로드 되는 것도 수능 2주 전에 업로드가 될 것이니까 혹시 내가 수능이 임박했는데 강의를 다 못 들으면 어떡하지? 특히 이제 저희가 업로드 혹시 늦을까봐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기도 써놨죠. 고난도 문학 지문만을 활용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감 때부터 기테마 1.0, 2.0, 심화 엔제 쭉 문학에 대해서 일관된 호흡을 보여드려 왔고요. 그게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에서도 원칙적으로 다 적용되고 있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문학 수업이 뭐 심찬호 개인의 주관에 입각해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와 기출, 이 기출은 이제 평가원 기출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도 시험장 갔을 때 바로바로 이제 활용되고 문제를 푸는데 아무 문제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도 써놨는데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올해 6월, 9월 물론 9월 평가원이 조금 평이하긴 했습니다만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 문학 지문에서 보이고 있는 경향성, 그게 뭐 기존과 완전 달라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당장 9월 모의평가의 31번 같은 경우 유능길 선생의 날개 또는 수갑에서 분명 줄거리도 파악이 되고 제목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도 파악이 되셨습니다만 31번 문제에서 절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지문 감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고, 단순히 소설에서 인물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학생들을 저격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동안 평가원이 문학에서의 난도를 높이는 방식들, 그게 반영되어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솔팅해서 이번 교재에서 다루게 된다. 그래서 써놨죠. 이 앞선 문학 강좌들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설마 문학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한번 들어봐야지. No, no,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문학 노선에 동의하지 못하면 그냥 이 수업을 듣지 마세요. 노선에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업하실 때 얻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저희가 어떤 수업을 진행할 건지 주차별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다 문학이고요. 특별하게 기테마 때처럼 테마, 영어로 theme 이거를 설정해서 수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목차를 딱 보시면 어떤 지문들을 다룰 것이다라는 게 금방 눈에 보일 겁니다. 주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은 이제 노란색입니다. 평가원 지문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교육청에서 난도가 높았던, 그리고 사관학교에서 난도가, 그러니까 에필로그에 수록은 되어 있었는데 학생들 막 시발시발했던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다루게 될 거고, 제가 이제 강사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일관된 원칙과 일관된 호흡.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뭐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생각하며 감상하기 개강한 이래로 항상 똑같이 해왔던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번 교재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교재에서 보여드리는 난도가 올해 수능에서 문학이 어렵게 나왔을 때의 난도일 거예요. 단 이제 제가 앞선 강좌들에서 말씀을 계속 드려왔지만 고전 소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고전 소설 양치기 엔제가 시즌 3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감 때 제가 보여드렸던 방향성, 6월 9월 평가원 때 해설한 걸 바탕으로 계속 문제 양치기를 하시면 고전 소설은 금방 해결됩니다. 굳이 제가 수업 때 재미없게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시,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시가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관동별곡도 다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실제 문제 푸시는데 올해 수능장 가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네요. 진짜 에필로그 볼륨 9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월간지 올해 9호까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학생들께서 좋게 평가들을 해오셔서 마지막에 심화인재 종강 때는 빨리 막 에필로그 나눠주세요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문제를 다 푼 친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문제편, 복습편, 해설편 이렇게 세 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구매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풀면서 그냥 문제를 푼다는 느낌보다 저희가 이제 수업 때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방향성을 적용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0월입니다. 이제 촬영하는 시점은 9월 말인데 개강하는 시점부터는 10월이죠. 이제 매주 숫자가 깎여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고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지만 정도를 걷는다. 때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내가 흔들리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때 자신감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제가 심화엔제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신감을 가진다는 게 뭐 쉬워 이런 느낌도 물론 있겠지만 흔들릴 때마다 항상 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나를 바로잡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 가서 분명 실력이 있지만 시험장 갔을 때 금방 무너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온 거를 시험장 갔을 때 대박이 난다 이러면 사실 너무 좋겠지만 현실에서 그거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받아가는 것만으로도 수능장에서 최선의 역할을 하신 거니까 항상 정직하게 내가 준비한 만큼 받아간다, 정도를 걷는다, 때를 기다린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강좌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 강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